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 심영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문제로 해서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강의는 품종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품종 선택은 저희가 첫 강의에서 육종원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는 과정, 고양이 시장은 어떻고 육종가는 어떤 일을 하고 육종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심사숙고한 결과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육종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결정이 났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떤 품종을 키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품종이 시장 내에 존재하는지, 육종가로서 어떤 품종을 다뤄볼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에서 가장 흔히 거의 모든 사람이 삼척동자도 아는 고양이의 대표적인 품종은 아마 페르시안일 겁니다. 저희는 지금 페르시안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페르시안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페르시안 및 그 관련 품종들이 국내에서 거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품종이라 하면 엑조틱 또는 이그조틱이라고 불리우는 계열이고, 페르시안 내에도 익스트림과 클래식이라고 해서 코가 눌린 정도에 따라서 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 품종의 가장 큰 문제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 장점들은 스스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품종이 마음에 든다면. 문제는 뭐냐? 털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육종가로서는 시장 내에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미 고양이 공장에 너무 멀리,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육종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육종가가 만들어낸 것과 별 차이가, 겉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비슷한 이른바 가짜 품종 고양이를 현격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들이 매우 많다면 육종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단순한 취미 육종가라서 거기에서 어떠한 경제적 성과도 낼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업 또는 전업 육종가는 이런 품종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잘 아는 동물원에서 근무하시던 수의사 선생님은 한 30년쯤 전에 페르시안을 당시에 상당한 가격을 주고 수입하셔서 그 고양이들을 분양하셔서 아파트를 사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단 그것은 30년 전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양이 품종 약 20여 마리, 세 가지 품종의 20여 마리를 가지고 연간 한 3억 가까운 매출이 나옵니다. 고양이만 놓고 봤을 때. 단 특수한 품종인 거죠. 페르시안으로는 현재 기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고양이 그룹들은 이른바 제네틱 디펙트, 지금 밑에서 고양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캐리어에 넣어놨는데 소리가 좀 들리네요. 제네틱 디펙트, 즉 신체적, 유전적 결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품종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링 망스, 먼치킨 나폴레옹, 아메리칸 컨, 스코티시 폴드, 그리고 털없는 고양이 스핑크스 등등이죠. 이네는 모두 기존의 정상적인 신체의 변형을 가하는 이른바 기형 유발 유전자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품종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기형 유발 유전자가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제약하긴 하지만 신체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 흠결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종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고양이 공장과의 경쟁에서 육종가가 이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설명해봐라. 국내에 지금 돌아다니는 먼치킨의 숫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천 마리에서 몇만 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분양되는, 신규 분양되는 고양이의 상당한 수준, 5% 10% 이상이 이른바 먼치킨이라고 불리는 고양이입니다. 먼치킨은 제가 2008년 9년 무렵에 국내에 상당한 숫자를 도입했는데, 국내에서 실제로 이적으로 최초로 먼치킨을 사육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종 먼치킨을.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좀 더 빨리빨리 얘기해봐라, 답답하다.
먼치킨이라고 하는 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짧은 다리가 특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다리는 먼치킨이라고 하는 다리가 짧은, 즉 일종의 해표증을 유발하는 우성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다시 말하면 먼치킨처럼 다리가 짧은 고양이 수컷 한 마리만 데리고 있으면 동네 고양이들 다 암컷 고양이를 꼬셔가지고 교배를 시키면 거기서 연간 수십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먼치킨처럼 생긴 다리가 짧은 고양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다리만 짧으면 먼치킨이라고 생각하지 먼치킨의 피모가 어때야 하는지, 얼굴이 어때야 되는지, 털의 길이가 어때야 되는지, 성격이 어때야 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리만 짧으면 다 먼치킨입니다. 즉 아무리 우수한 육종가가 뛰어난 먼치킨 개체를 육종에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고양이 공장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나머지 아메리칸 컬, 스코티시 폴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네틱 디펙트 계열은 적절하지 못한 또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마케팅 능력이 있거나 기존의 시중에서 굴러다니는 이른바 가짜 먼치킨, 가짜 스코티시 폴드와 대별되는 탁월한 심미적 특성을 만들 수 있으시다면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열은 렉스 계열입니다. 렉스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셀커크 렉스, 데본 렉스, 코니시 렉스 세 가지 품종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품종을 모두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셀커크 렉스를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이 품종들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뚜렷한 매니아층이 있고 기존의 다른 고양이 품종과 대별했을 때 특징적인 것들이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셀커크렉스가 저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셀커크렉스의 경우도 고양이 공장으로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캐터리로 들어온 것보다 고양이 공장으로 먼저 들어간 안타까운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고 이것이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 무궁한 상황입니다. 자, 고양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지금 이제 매트릭스를 싸서 구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고양이 그룹은 단색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봄베이, 버미즈, 러시안 블루, 싱가포르, 버밀라 같은 경우죠. 봄베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생후 10주 정도 된 불과 2달이 살짝 넘은 겨우 2달이 살짝 넘은 순종 봄베이입니다. 크기가 감이 잡히시나요? 제 주먹이 손이 별로 크지 않은 편인데 저 얼굴은 좀 크지만 상당히 소형 고양이이고 검은색의 털과 짙은 금빛 또는 구릿빛 눈으로 널리 알려 있습니다. 그걸 들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봄베이, 버미즈, 러시안 블루, 싱가포르, 버밀라를 모두 좋아합니다. 다만 시장 내의 가치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러시안 블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공장 쪽으로 먼저 빠져버렸죠. 실질적으로 순종 러시안 블루를 찾는 시장 내의 디맨드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밀라의 경우는 버밀라라고 하는 품종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대중적인 인식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별한 어떤 특징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싱가포르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국내에 한 서너 군데 정도의 싱가포르 육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싱가포르 소형 고양이로서 탁월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무한한 시장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베이 버미즈, 이제 봄베이와 버미즈는 지금 제가 안 들고 나왔습니다. 봄베이와 버미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품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봄베이와 버미즈의 가장 탁월한 점은 일종의 친화력입니다. 통상 벨크로캣이라고 즉 찍찍이 고양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뭐 퍼피라이크 캣, 즉 속된 말로 이제 약간 욕 같은데 개 같은 고양이 뭔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 새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장한 어미들도 이 정도로 얌전하고 동시에 발랄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에 익숙해져 있지만 고양이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적 상황에서 매우 적합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이 공장에는 유출된 적이 없고, 물론 그냥 검은 고양이를 본베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브리더들도 국내에는 극소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